본격적으로 강계선 농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년이면 일제시대거든요. 예, 일제시대 때 그 성산읍 오조리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예, 오저리는 예, 한 호수가 200호 됩니다. 작은 동네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단합이 잘 되고 아주 좀 이름 있는 물입니다. 우리 오조리라고 해서 동쪽으로 해가 떠오는 제일 처음 동네라고 해서 오조리라고 합니다. 예, 오조리 되게 그 성산 일출봉 옆에 그 예쁜 네. 동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오조리 어떻습니까? 그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먹고 살았고? 일제시대에 그 자기 농사진 것을 자기들은 먹었으면은 그렇게 곤란은 않지만은 공출밭이라고 해서 보리 농사진 것도 그냥 모두 다 걷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예,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 가져가 버리면 먹을 거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바구니 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밭에 일하러 가보면 그 물구시라는 묻이 있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밖거리 한쪽 구역에 막 대며 놓습니다. 쌓아놓으면은 여름 농사를 다 지면은 그것이 어머니가 다듬어서 잘 씻어가지고 오가리라 해서 그 항아리에 놓고서 이제 보리가스락을 놔가지고 둘러에 놓아서 불 붙여서 그 구워냅니다. 구워내는데 바다에서 그 폐라한 것이 있는데 우뭇가사를 닮은 그 폐가 있는데 그걸 뽑아다가 위에 덮어서 세 번을 이 폐가 다 익으면 세 번을 걷어내 세 번째는 다 걷어내면 그 구워진다고 합니다. 장탱이나 그 도굴에다 퍼놓으면은 불그스름한 게 좀 열 미쳐놓은 것 모양으로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먹고 세 번째는 목이 아파서 못 먹습니다. 예.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일제시대 그 공출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처음 얘기를 하면서 가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간단하게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예, 어릴 적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셔 보니까 아버지네가 사형제였는데 아버지네가 사형제지만은 고아로 자랐어요. 그 우리가 지금 강계선동을 모시면서 듣기로는 그 한라문 탐나문화제라든가 다른 전통 어디에 그 행사할 때 이렇게 노래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참 술도 안 자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동네 일이라는 것은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해드렸고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 노동요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밭에 일하면서 아버지가 노동요를 부르는 것을 잘 듣고 그거 새겨가지고 그거 잊혀지지 않고서 그러면 그 네. 아버지하고 어떨 때 노동요를 많이 했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하면서 노동요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저희들은 조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조파띠 그 앉아서 그 자풀을 뽑아야 되고 조를 그 방습하려서 그 다 잘 자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소리를 힘드니까 소리를 우겨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아버님이 그 했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겁질매는 소리는 어야디야 상사디야 뭐 그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한번 네. 해보세요. 그러면. 안먹해야 드러나오라 선소리 하면 굿소리를 받습니다. 어야디야 상사디야 뒷멍에야 나고나 가라 그러면 또 굿소리 어야디야 상사디야 앞발로랑 허이치멍 뒷발로랑 거두었더령
설설이로나 메고 나가자. 그래서 그 소리가 아버지가 네. 소리가 상당히 좋고 참 음. 하면은 힘도 덜 들어보고 네. 소리로 우게 나니까 음. 검질매는 소리 조파빨 조파 때 앉아서 검질매는 소리 음. 또 이제 밭 벌리는 소리 우리 제주는 옛날에도 그냥 조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말이나 소 해가지고 그 밭을 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 소리는 이제 탁월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한테서 많이 물려받았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밭 벌리는 소리도 이제 월월 월월 월월월 월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말고 소도 말아서 이 밭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잘 해야만 그 말이 한 2, 30비를 해서 또 벌리게 되면은 제일 그 선장머리 있습니다. 네. 선장머리가 제일 앞에 산 머리 그런 얘기를 그래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발 벌리면서 보면은 제일 앞에 서는 분은 제일 앞에만 섭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삼각으로 벌어집니다. 삼각으로. 제일 앞에는 하나사고 그 다음으로 차차차차 벌어져서 예, 삼각으로 알겠습니다. 서면은 소리 얘기는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도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일제 시대지만.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이제 10살에 이제 학교를 이제 동남초등학교를 10살에 들어갔는데 참 학교 간단 말 뿐이지 학교 안에는 일본 군인들이 교실마다 다 차지해서 살고 학교 가면 교실은 못 들어가고 밖에 떠서 이제 그냥 나무 그늘에나 나무 밑에나 어디 겨울에는 의지를 찾아서 앉아서 그냥 공부도 하는 척하고 마는 척 하다가 그냥 집으로 오고 그런 형편이었죠.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별로 안 좋았구나. 예. 앉아 이게 입을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신을 것도 없지. 그러면 여름 나면은 맨발에 그냥 학교도 그냥 맨발에 신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맨발에만 다녔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바다에 그 톳을 해다가 그것을 이제 밥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솥에다가 다들 넣고 그 햄버거를 깔아서 쪄서 그냥 그것도 먹고 그 정도 먹고. 그 톨밥은 걔도 씹는 맛이라도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바다에 가서 파래를 건져다가 이제 파래를 건져다가. 그것을 자꾸 시쳐서 널면은 빨아서 널고 하면 그 새파란 것이 다 없어지고 하얗게 그 바니까 그걸 이제 뱃띠 딱 씌워가지고 어머니가 손에 놔서 보기면은 그것이 이제 솥에서 쪄내면은 입에 놓으면은 입이 솜 입에 문거 모양으로 북삭하면이죠. 어머니 쌀밥이라 하고 되나 소개밥이라고 하지 맙소. 그렇게.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차게 처음 일제 시대에 그 생활해 나간 그 것을 얘기가 그 생각하면 지금 먹을 것이지 공출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때 보리국매라고 보리국매. 보리국매는 뭘 말하냐면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제 그 10살 시대면은 일제 말 아닙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고 혹시 그 성산 일출봉에 가면 진지둥굴 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굴을 팠는데 그 누가 우두리 사람들 가서 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다이나모트 해가지고 그 폭발을 시키면 그걸 끌어내는 것은 뭐였고 일출봉 그 위에 가면 그 포진지가 올라간 그 정상 그 밑에 그 포진지가 있어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북해도 공수를 간 때문에 해군 일을 해서 밑에서 막그 수매 밑들이 하는 그 수매 일출봉 밑들. 남쪽에서 일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자분들이 그 포진지를 구축하려면은 모래, 자갈, 세면을 지어서 그 일출봉 일출봉 위에? 우회까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그게 일출봉이라고 하면 일출봉이 이제 그 올라가는 거 서쪽이 되죠. 서쪽에 그 포진지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 포진지를 만들어서 하고, 밑에 있는 진지 동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만들었다고. 위에도 포진지를 만들고 음. 또 이제 밑에는 굴을 파서 이제 그 보도를 숨겨서 배가 이제 그 바다에 오면은 그 보도를 타고 나가서 그 배를 폭발시킨다. 이런 해서 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11살, 10살 그 어간의 때 같은데 예. 그때 오조리 사람들이 동원돼서 막 강제로 갔습니까? 강제로 갔죠. 강제로 이제 그 북해트 공출이라든지 이제 강제로 남자들은 공출을 못 간 남자들은 있을 분은 어디 가면 징뜨르 공출, 정뜨르 공출, 기영장 다 끄는데, 예. 징뜨르 공출, 정뜨르 공출 그러면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이제 그 시에까지. 시에까지 이제 걸어서 와서 그 한바지 쓴 데서 이제 살면서 말하는 거 들으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이제 그 기한 차면은 또 이제 돌아오고 또 딴 사람이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공출을 사람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가서 그 일제 시대에 그 비영장 이제 정뜨르 공출, 진뜨르 공출. 진뜨르는 지금 저 삼양 하북 거기가 진들이라고 하잖아요. 진뜨르, 하북 진뜨르고 정뜨르는 이제 비영장 만들어진 데고. 건디고. 그래서 우조리에서도 거기에 오지리 이렇게 분들 다 공출 대신에 세금 대신에 남자들이 이제 그 뽑혀가지고 이제 그 직접 하지는 않으셨죠. 근데 가는 것만 보고 예, 나이가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가 공출 이제 정대로 공출 갔다 진대로 공출 갔다 그 말만 들었죠. 가서 뭐 한 달 있다가 오기도 하고 예.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먹을 것만 지켜도 공출을 안 받지 않으면 제대로 먹었으면 먹었겠는데 그 먹는 것에 좀 상당히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살이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일제시대 때 뭐 그 일본 순사들이랄지 일본 관리들이 와서 집에서 와서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든가 마을에 네. 와서 했던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행패 부르는 것은 공출 받주는 거. 그 공출 문제 때문에 무조건 그냥 그 면장하고 면석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출 받주는 거 반장을 심어다가 벌을 주고 때리고 엎드려 받쳐시키고 뭐 하니까 공출 받주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가서 소뚜껑을 열어보고 밥을 해 먹으느냐 안 먹으느냐 그까지 다 검사하라 하니까 이게 그 예. 우리 동네에 이제 할머니가 밭에 가면서 할아버지 그 썰 한 점을 소띠에 사버려 놔가지고 나지랑 죽이라도 끌려 먹었으니까 밭에 가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뚜껑을 열어보고 다 검사를 하라니까 간 소뚜껑 열어보니까 썰 한 점이 사버려 있으니까 무쇠솥 옛날 무쇠솥이죠. 지금 상당히 무겁죠. 그걸 들렁가고 방 안에가 그 이불을 뒤져보니까 그 쌀놔가지고 할머니가 그 베개를 만들었어요. 승균으로. 그러니까 베개를 이제 들러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고개당 그 마당에다 꿀려 앉아가지고 솥을 이제 그 외할아버지 사촌 동생이 반장이었는데 동네지. 반장이었는데 반장을 다 심어다가 이제 공질 받치라는 거 없다니까 그 벌을 주고 때리니까 이거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때려보니까 죽어감으니까 이제 강부를 아버지는 이제 근데 불에 갔다가 그만 잡혀버렸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북해도 공출을 이제 체험 공출을 북해도 공출을 갈 것을 나왔는데 북해도라고 하면 일본, 홋카이도. 일본. 일본 공출까지. 아버지가 성산서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가방을 그
단체 공장 구제이 땅살 파가지고 묻어두고 가불면은 좀 집안에 살 생각을 하니까 뭐 배를 못 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할아버지 사촌 동생이 맞았다니까 아버지는 그 시각 갖다 잡혀버렸어요. 네 사무소에 공회장에 가서 잡혀보니까 벌을 받고 막 매를 맞고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이제 가보지 못해 나올 때 어리니까 강 보란 어때 힘이 강 보란만 하다길래 가서 정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리 딸이 담구멍으로 가 보니까 막 운동장에는 운동장대로 난리가 뒤집어지고 교실 안에는 안에대로 난리가 뒤집어지고 그때 보니까 이제 그 동네 할아버지가 뿔이 앉았는데 무쇠솥을 동무릎에 들러나졌고 베개는 이제 또 머리에 베개를 이거 낮았어요. 왜 저 어른이 저들쯤에 앉아 저축 앉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길래 무사 기억했을 거 하니까 밥을 해 먹어놨느냐 아니 먹었느냐 강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소띠 이제 썰은 좀 넣고 이제 죽이라 끓여 먹었으니 밭에 가 보니까 소뚜껑 열어 보니까 그 썰이 있으니 이제 그걸 숨겼다가 해가지고 소차 들러갔어요. 소차라고 방안이간 다 뒤지니까 그 쌀로 와가지고 쌀로 베개를 만들었어요. 살아나니까. 그러나 이제 소 뜰르고 베개 가지고 가서 꿀리 앉아가지고 이제 솥을 들러놨고 베개는 머리에 넣어놨고 그게 그 벌을 벌 주면서 벌 주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챙겨주려고 그렇게 하는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은 살자면 이제 우리 그 허벅 물기는 허벅이나 대바지에 이제 쌀을 놓아가지고 어디 그 가시 설득 수급이나 이런 땅속이나 이렇게 묻어요. 가서 이제 묻고 이제 뭐 하는 그 순경 살을 전하면 이게 가서 이제 밤에 가서 한 점 들어다가 이제 죽이라도 끌정 먹어야 되는 때문에 그렇지. 가서 다 하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오지리는 그 시산봉 그 북쪽으로 그 종달에 시흥 그 바다 모래가 막 올라가서 그 모살동산이라 그래서 모살이 막 모래가 그 백모래가 와서 쌓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항아리에 놓고 이제 파가지고 이제 파기 쉬우니까 쌀을 숨기고 뭐 해 이런 말입니다. 사람 다니는 길에 묻어 그 사람 다니는 거지 그 잔디나 무시 없인 뒤는 묻어서 사람 다녀보면은 모르고 그 밭땅국을 헐어가지고 그 모래밭을 파가지고 항아리를 묻어 쌀을 묻어 놓으니까 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청년들 이제 다 이제 소집시켜 가지고 그 면장난 사람들 면석의 사람이 이제 가 두저니까 이제 그 나타나니까 그때 공이다 그 리사무소를 간 보니 큰 항아리에 뭐예요 그냥 막 목도로 메고 쌀을 숨겨놓은 다 파온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참 톨밥은 그래도 씹는 맛이 있는데 파래는 먹으면 입에 소문 거예요. 야, 불쌍한 게. 우리 아드님은 그 파래밥이라는 걸 한번 드셔본 적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자기 농사 진 걸 자기가 먹으니까 이제 뭐 일본 꿀을 이제 우리 이게 한글은 절대 그거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는 일본말만 써야지. 일제 학생 일제 그러면 친구끼리 집에 올 때도 우리 말을 뭐 일본 말로 하다 보면 우리 말에 탁 튀어나오면은 엄마의 조상이 있을 거예요. 가미도리라는 것은 요렇 굴렁깍 조금 책 뚜껑 좀 두꺼운 거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담임 선생이 10자석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일주일에 헐면서 검사를 하는데 10장이 넘으면 벌을 안 보고 매를 안 맞고 한 장이도 부족하면 이제 일본말로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말에 탁 튀어나오면 어머니 조상이 있을까요? 가미도리. 가미도리는 그걸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또 나오면 벌 맞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은 10장이 넘으면 벌을 안 받고 10장이 부족하면 이제 매 안 맞고 벌 맞고 사고 그런 그렇게 했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해방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었죠. 해방되면 이제 거기도 동남초등학교를 마쳤습니까? 무사히 무사히 마치고 해방되니까 이제 중학교는 어디를 갔습니까?
성산중학교. 성산중학교. 예. 그 당시에 성산중학교 사정이 어땠습니까?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교육 시절은 이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전 해에 그 중학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중학원. 예. 성산 그 면장이 현경만 씨라고 그분이 좀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이상은 안 되니까 이제 중학원이라 학원이라 해가지고 그 강희정 씨네 그 창고가 큰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중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중학교. 중학교 학원을 했죠. 예, 중학원을 하다가 우리 1년 선배는 그 성산 그 일본 쓰람 하던 그 양어장에 이제 있었는데 일본 놈들 가보니까 그 면장이 누구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밑에 대놓던 사람을 이제 관리하라고 줘두고 가버렸어요. 아. 가니까 이제 그 면장이라는 분이 도에 와가지고 이제 적산으로 만들면서 성산수산 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어요. 예. 그 수산중학교가 이제 한림으로 갈 건데 그 양어장 때문에 이제 양어장이 일본인이 예. 그 재산이었는데 예. 가버리니까 적산으로 적산으로 만들면서 이제 예. 성산 수산중학교로 그 재산을 이용해서 예. 중학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하신 분이네.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으니까 이제 나보다 또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들은 수산중학교로 졸업을 하고 우리부터는 성산중학교로 성산중학교로. 수산이라고 하면 그 위에 성산 위에 수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 바다를 바다를 말하는 거죠. 바다 수산. 그 성산중학교의 역사가 그렇게 됐구나. 예, 수산중학교로 되니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로 이제 다 제일 전체가 중학교가 예. 되니까 중학교 되고 성산수산 고등학교로 또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걸 배웠습니까? 주로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은 어록과하고 중식과가 있었어요. 성산중학교가 예. 어록과하고 중식과. 예, 그러니까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안 배우고 그것도 조금 배우긴 배웠죠. 그러니까. 주로 어로를 배웠단 말입니까? 예. 그럼 일제 시대 때 비슷한 학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학교는 현재 그때 당시에 수산중학교가 제주도에서 하나뿐인 이거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수산 뭐 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쩌면 부산 그 해안대학 수산대학 나온 분들이 우리 거기서. 참 인류 선생님들이 다 왔었어요 그때. 네. 자 그러면 예. 이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오늘 내의 일이 생애 인터뷰가 마쳐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고등학교를 가든가 뭐 진학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진학에 고등학교를 이제 어록과 중식과가 있는데 제일 처음은 중식과 그 과만 있었는데 학교가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이제 교실이 두 개 하고 직원실 하나 지어놓으니까 중학교가. 예. 지어놓으니까 이게 3학년 어디 가냐면 성산에 이제 그 주강대라는 그 일제시대에 그 감태 공장이 있었어요. 감태 공장에서 예. 요도전기 만드는 감태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는 이제 글로 이제 그 감태 공장에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예. 지금의 그 성산 수고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때 수급을 했는데 교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거기로 갔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 교실에는 중학생들이 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어디 가면 성산 그 감태 공장에서 이제 감택고등에서 예. 고등학교 그걸 또 다 했죠. 정식 학교 인가가 나온 학교입니까? 예, 인사가 나오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뭘 배웠습니까? 그때 그 수산 중식과에 있었고 우리는 그 중식과만 다녔는데 그 후배들이 이제 어록과 중식과 그래서 이제 그 항해하는 거 배 타는 거라든지 항해과. 그런 중식 그 양어장이기 때문에 그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그 선생들이 부산서 이제
해안대학, 부산대학 나온 선생님들이 다 왔어요. 아, 다 예. 와가지고 그걸 예. 배워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진로도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줄은 나가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배우긴 했는데 진로는 예.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진로로 나가야 될 텐데.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라 해가지고 제이대학 제주대학교. 제이대학 이제 그 당시에 제주대학교가 있었구나. 예. 예 제이대학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또 무슨 이제 과를 선택했습니까? 상과를 했죠. 상과. 상과를. 예. 그냥 상과하고 저 법과하고 영과 그세 과밖에 없는데 상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상과 들어가기도 상당히 그때는 힘들었죠. 예. 상과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녔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 오조리에서 제주대학교 상과를 들어갈 정도면 가계 형편도 굉장히 나쁘진 않았다는 걸로 보이지네요. 가장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성산 수산 그 양의장 네. 관리로 그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봉급을 타게 되니까 아버지가 워낙 그 고아로 살아서 고생하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학교라도 이제 시켜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제대학을 가다가 이거 제대학 상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생계는 봉급이 그 쌀 배급을 나왔어요. 쌀 배급으로 예, 나와서 쌀 배급이 나오니까 쌀이 이제 그 성산 그 쌀 배급 주는데 가면은 그 알량미 쌀이 나왔어요. 절차. 알량미 쌀. 예. 절차하면 어머니하고 이게 그저 타대 가면은 주는 거 보면 알량미 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알량미 쌀을 이제 하면 우리 저희들은 그 곤쌀이라고 해가지고 쌀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이제 그 제사라도 허정하면 그 쌀을 해서 떡도 매도 해야 되는 때문에 이제 보리쌀이나 좁쌀로 바꿔달라고 예. 바꿔주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밥해 먹고 다 했죠. 그러니까 상과를 들어갔는데 제주대학교 상과를 이제 그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잠깐만요. 우리 지금 45년도에 중학교를 마쳤으면 중학교 마치는 시기에 4.3 사건이 있었을 텐데 사단사건 중학교 시절에 겪었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그쵸, 이제 고등학교. 4.3 사건이 일어난 때는 저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 5학년 6학년 때 이제 그 3사건 일어나니까 학교를 못 갔죠. 우리 그렇죠. 예. 동남 초등학교는 5조 고성 신양이 3개불하게 이제 같이 다녔는데.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오지 동남 쪽으로 가는 길목에 전체가 다 아침이 다 모여요. 모이면 제일 앞에 이제 반을 조직해가지고 1분단이 제일 앞에 산 사람이 태극기를 들어요. 태극기를 들어서 이제 학교 가고. 이거 4.3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올 때는 이제 집으로 올 때는 또 이제 다 모여가지고 또 태극기를 들러서 이제 또 네, 집까지 이제 오고. 오고. 집안에는 그 4.3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은 없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없어요. 없고. 예. 오조리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 많이 봤죠. 많이 받고.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오저리는 그때 당시에 그 다이나마트 네.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그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그 고등을 막 잡아왔어요. 고등어를, 그 예. 바닥을 예. 던져가 말하는 거 보면은 고등어가 멜스록 모양으로 막 바다에 휘어다니면 그걸 다이나마트에 불 붙여가지고 던지면은 막 놓아져서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다가 그걸 이제 폭발하면은 고등어가 폭발하면 뭐 물 위에 하얗게 뜨면은 다시 막 노조성 가가지고 반도 못 건지다고 합니다. 많아서. 그러면 배 들어온데 가보면 배마다 그냥 가득가득 실려왔어요. 그걸 이제 사도사건이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가시를 이제 농사 다 짓고
지붕을 세다 해드리고 하니까 가시를 싸가지고 이제 그 다이나마트로 포도 방지를 보추 샀다가 화자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제일 끝에 위에 제일 중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들에서 내려오는 제일 처음 집이고 하니까 우리 소목이는 초를 그 동산들에 뜯어다가 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철로를 눌렀어요. 사람 들어가는데 철단 하나 빼불면은 구멍 요만이면 사람이 들어가고 망 보는데 또 하나 빼불면은 예. 망을 보게 됐어. 그냥 낮에는 철단을 또 앞뒤로 막아불면은 철로를 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보초사 가지고 이제 집에서 제일 참 시작은 이제 그 정제 부엌에서 이제 검질 깔아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불 쏘고 자다가 이제 성 싸고 성을 싸니까 이제 보초막을 짓고 망보는 보초막 짓고 그 잠자는 보초막을 지어서 가지고 이제 예. 거기에 불 떼면서 겨울에는 그 보초를 써가지고 이제 그 시제를 넣. 어쨌든 가족끼리는 사삼의 큰 피해는 없이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가는 지나갈 케이스가 되는 집안에 사회가 되는 거고, 뭐 어른들이었으니까 지나가고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 상과를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가지고는 진로를 아까 얘기 들으니까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해도 빽이나 있으면은 어디 뭐 좀 직장으로 들어가 그냥 좀 뭐 뭘 할 건데 뭐 빽이 뭐 누가 뭐 도와줄 사람이 뭐 전혀 없으니까 그냥 뜨느지 하니까 교원 이제 초등학교 교원 양성소가 이제 생겨 이제 사범학교가 있었는데도 다시 또 교원 양성소가 생겼구나. 교원 양 초등학교 선생들이 해방되고 뭐니까 선생들이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하니까 이제 교원 양성소 이제 누구가 양성소 모집했으니까 그거 원서 들여가지고 가라니. 그럼 몇 년 과정입니까 거기는? 매년 저 1학기 동안 이제 6개월. 6개월 동안 양성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다 이제 학교로 이제 발령을 시켰죠. 발령을 시키니까 난 참 어떻게 재수가 좋으니까 오제리에서 그 온평이 온평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버스가 그때 당시에는 잘 없으니까 이제 걸음도 다니고 온평이 이제 그 근무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시흥, 수산 이제 성산에서 막 오조리 살면서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사모님은 언제 만나신 겁니까? 사모님 20살에 결혼해가지고 20살에? 20살이면은 그러면 54년도. 54년도면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인데 전쟁통에는 그 군대로 안 나갔습니까? 군대는 그 학교 다니고 해보니까 다니다가 휴전돼가지고 군인 가서 휴전돼서 군대 가고 그러면 학교 졸업을 못하고서 이제 그러면 연애는 언제 한 겁니까? 그러면 예? 군대 가버리면 시간상으로 연애할 시간도 없었겠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큰아들 난 우제 가지고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하신 겁니까? 연애 무지 그래 뭐 중진해가지고 그때 뭐 중진해서 아버지가 외롭게 사니까 이제 자식 해가지고 손지라도 빨리 보려고만 이제 장가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할 때 연애도 안 하고 중매로만 그러니까 어느 동네 여자분을 중매로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양어장 관리하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전달수들이 있었는데 그끼리 만나 뭐 해가지고 이제 전달수 이제가 자기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있으니까 소개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중진을 해가지고 이제 20살에 장가 안 가겠다고 막 아버지하고 도통 싸움해도 이제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장가가
20살에 가가지고 22살에 아들 큰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아기를 예, 낳고 아들 낳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학도 군번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가니까 1년 반을 살았죠. 1년 반을 살아야 되는데 이 후방은 안 나요. 그러니까 최고 전방 어디 하면 강원도 철원, 저는 남방 거기에선 이제 철원간이 춘천 보충대에서 이제 수도사단 기관면대로 발령을 시키는데 어디냐면 이제 수도사다니까 강원도 금마 가가지고 일주일 사니까 어디로 가냐면 철원으로 이제 저런 가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 전쟁 후라 직후라서 예. 굉장히 그 군기도 세고 그랬을 텐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이제 철원을 이제 그 금마에서 이제 나오라요 밤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전방에 차가 못 다니는데 밤에는 그 불 켜고 못 다니니까 10시에 걸어가지고 이제 철원까지 밤 10시에 출발하고 그날 아침 9시 되니까 거기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관측소에 들어가는데 가니까 그 먼저 선 사람 인계를 이제 다 시키는 거예요. 인계 다 맞추고 포대경을 넣어가지고 어디로 어디까지가 우리 여기 기한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얻어맞고 이런 것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진 않았고 예. 눈치껏 보면서 그 자기 할 일은 착착하니까 소문나기가 군대 오지는 군대 간 살아도 빠따 한 번 안 맞고 제대했다고 그런 말까지 예.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제 그 교사 생활을 계속 한 겁니까? 아니죠. 뭐지 저 군대 제대하고 와서 이제 제대해 놓아가지고도 농사 짓고 뭐하고 이제 교사는 했었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이제 양성소에서 이제 나온 뭐가 하니까 이제 거기서 순서되니까 이제 다시 발령을 받고 같은 그 당시로 보면 전쟁 후기 그러니까 우리 저 큰아드님이 태어난 시절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는 시절이 그때 당시에는 뭐 직업도 별로 없었으니까 생활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짓고 해서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아들은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렵게.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집이 사람이 학교 선생으로 발령받은 가는데 집에 사람이 복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버렸죠. 아들 애기들만 내놓고. 예, 아들 3명을 놔놓고 그냥 제일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해놓고 고생만 해놓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네. 떠나버렸죠. 하하. 떠나보니까 그러면 혼자서 애기들을 다 키우셨습니까? 혼자 아버지가 3개월 안에 사람을 데려야지 3개월 넘으면 사람 장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모시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다 주선해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빨리 사람을 뭘 해야지 안 된다 하니까 이웃 고성에 외갓집 동네 사람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질 못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뭐해 아이들 부탁하고 키웁싸움 했는데 현 만난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사람 만들 생각은 아니고 돈 만들 생각밖에 아니에요. 돈 만드는 게 자기 집 할 생각밖에 아니에요. 자식들 그 돈으로 해가지고 학교 선생 다니면서 봉급 타면은 자식들을
사람 만들 생각은 아니고 돈 만들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 동남에도 이제 그 집이 두 군데 사고 뭐 하니까 이제 살 정도면 그러면 자식들을 잘 이제 사람 만들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돈 만들 생각.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돈이 다 챙길 거 다 챙겨지니까 나도 기어나라. 기어나라. 아이고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참 따로 나가지고 아이들 참 장가가고 뭐 해도 우리 큰아들도 여간하니 저 고생도 많이 했고 미움들도 잘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생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고생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우리 아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우리 세대들도 이제 학교를 이제 가겠다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나도 그 줄을 몰랐는데 할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나와가지고 저 할아버지한테 나 대학교 하러가 금에 보내주련가 말랍사니까 나도 그 줄을 몰랐는데 나중에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거하고 이제 가서 학교 각해냄새 보내주려 하니까 아버지한테 인간이 뭘 했던 모양이야. 그러나 이제 대학교 때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때문에 욕 들어 하니까 나 욕 듣는 건 좋다 뭐 했는지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을 해요. 이럴 거면 했다. 이게 참 어이가 없고 봉급은 다다 이제 일찍비 숙직비까지도 그걸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버스탕 다니면서 버스탄 그 차비까지도 다 해가지고 그렇군 뭐 길게 그 부분은 또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요. 우리 자식들은 지금 그러면 3남매를 낳은 겁니까? 그러면 다른 없고 삼형제 삼형제를 낳아가지고 그러면 키우시는데 이 경제적으로 교사했으면 키우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학교 가서 이제 그 봉급 타고 뭐 하니까 아까 그 저 아버님한테 배워가지고 노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탐나문화제라든가 이런 데 다니기 시작한 건 언제 했습니까? 교사가 그런 데 다니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학교 퇴임하고 퇴임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퇴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신나라에 가서 풍물패가 있는데 신나라 풍물패. 예, 신나라 풍물패 이제 그 동사무소에 그 민속보존회가 있어가지고 모인다 해서 이제 누가 가려고 해서 가니까 그런 모양이 보니까 나 사는 바로 뒤에 그 신나라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보니까 이제 하는 거 하나 옛날 그 참 다 노동요죠. 노동요 이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그걸 구술해서 적어놓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노동요를? 저거 되게 나중에 어디냐면 그 화북에 민속 탐남 무슨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그 책이 만들어진 거 있었는데 그걸 하나 주길래 가져와서 이제 보니까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민속 보존에 뭐 하는 옛날 해놓은 것들이 다 적어져 있던데 그거 되게 보고 또 이제 뭐 있고 그러면 그 얘기 듣기로는 그 장사 지내는 노래도 잘 하신다고 하던데 그걸 상해소리 직접 쫓아가서 이렇게 종두 드리면서 그것도 한번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버님도 그걸 하셨나요? 그게 저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동네 우리 오저리는 그 접이라는 게 있어요. 접이라고 있어서 돌아가시면은
명일 때나 제사가 딱 쳐도 가서 이제 그걸 도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상해소리 이제 메고 가면서 이제 상해소리. 네, 그거 갈 때 처음 상여를 이렇게 딱 들고 가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늘에 신고하는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게? 제일 처음 이제 어떻게 그 올라갈 때. 상장모물 하장모물을 죠. 음. 상장모물 하장모물이라는 것은 찻대 두 개를 놔가지고 몰캐낭을 중간중간 놔서 그 쇠앞에 배로 이제 틀어요. 틀어면 이제 그 관을 딱 놔가지고 딱그 열심처럼 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흔들지 도망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상장모물을 덮어서 예, 한쪽에 이제 제일 앞에는 모세이 모르라고 해서 제일 키 큰 사람이 이제 제일 앞에 서고 그게 키순으로 서야 돼요. 키순으로. 예, 기수가. 예. 키순으로 안 서면은 양 끝에는 앞에 키 큰 사람 서고 가운데는 작으니까 가운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이면 맨날 망해요. 예, 그렇죠. 키순으로 서가지고 이제 매가지고 이제 소리를 하죠. 음. 상해 소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소리 한번 해보시죠. 어허낭청 어허누시 이것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후렴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 상여를 매는 사람들이 심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달래고 부르는 영혼도 달래고 예. 예. 그 노래를 한번 해보시죠. 영혼을 달래는 분을 어떻게 달랬나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만 날을 알려줘. 예, 한번 해보시죠 노래로. 그거 좀 기억하십니까? 어허낭청 어허누시 하면 이거는 전체가 후렴으로 예. 예. 우뚝지 맨 사람이나 안 맨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예, 다 많죠. 거예요. 예, 하고 그냥 인제 가면 언제 오나면 어허낭청 어허누 오만 나를 알려다오.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오만 나를 알려다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죽어서 가면은 올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냥 오만 나를 알려면 알겠지 않을 수가 없죠. 알릴 수가 없다. 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가는 건데 예, 가는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래를 불러줄 때는 그 돌아가신 분들을 그 노래하시는 분이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게? 상주들한테 일해주고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고 화장도 이제 뭐 하면은 그 상주들한테 인정 걸라 뭐 그렇게 하고 상주를 어느 상 이제 인정 걸고 그 딸한테 인정 걸어야 된다고 막 소리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돈을 걸면은 이제 그 뭐시모리 앞에 끈을 돌아매면은 그 사이에 접져요. 접져놓고 그리고 다 빼가지고 그 큰 상주한테 다 줍니다. 주로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 지금은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이 지금은 제주도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어. 네. 지금은 또 이제 차로만 운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하면서 혹시나 그 노래를 완창할 수 있으면 한번 이 뭡니까 유튜브 방송 편에 녹음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후렴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네. 그 아드님은 혹시 후렴을 가능합니까? 아니 후렴을 그런 일을 자주 하면 이제 이 오조리뿐만 아니고 성산읍 일대에 그런 일 생기면 자주 불려다녔을 것 같은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대체로 계산해 보면 저는 오직 그 불악을 살 때는 뭐 진짜 그 좀 저번 중에서 돌아가시면 진짜
몇 번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예. 아버지는 많이 알고 할아버지가 많이 했었어요. 아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소리가 좋으셨던 거예요. 예, 이제 직장에 다니고 해보니까 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많이 그때도 아버지가 많이 거기서도 다녔죠. 그러니까. 그 노래 그 녹음하러 오기도 집에도 하고. 오셨고 계세요. 아 녹음하고 했었구나. 네, 네. 어쨌든 그 노동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했는데 그 오조리에서는 주로 어떤 노동요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조리에 그 아까 얘기할 때 조 발리는 노래, 발 벌리는 소리, 밥 벌리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철 비는 소리. 철 비는 소리. 우리 저 동쪽으로는 그 낫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루가 자기 키만이 커야 됩니다. 예, 큰 낫이. 예, 낫으로 해서 그걸 이제 그거 할 때는 어떤 노래 부릅니까? 우야차 뛰어쳐는 산은 이로 뛰는 거 가는구나. 이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고 왼쪽으로 비어서 싹 뒤집습니다. 네, 예, 뒤집으면 이제 그 밑에 있던 덩치기는 위로 가고 네, 이것은 아들 가게 실행 뒤집으면 묶을 적에는 이제 싹하게 다시 반대로. 들어가면 이제 싹영 비슷하게 이제 낸 것을 좀 앞뒤로 당겨 놔가지고 빼먹에 몰면서 발로 골라가지고 이 깨를 내가지고 네. 탁탁 묶어 이제 던집니다. 그 소나 말 먹을 것, 겨울에 먹을 것을 이제 실제로 그 초를 빌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가요? 예. 또그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 하면 이제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들으죠. 주지 받거니 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그거. 우야차 뛰어쳐나 산안지로 가는구나. 바람아 방풍아 설설이로나 불고 나가라 요철이나 몰려와 보죠. 아 그러면 이 가락을 보면 가락이 이렇게 빠르거나 노래를 들으면서 할 때 가락이 빠르면 일을 빨리 하는데 가락이 느린 거 보니까 일을 좀 천천히 쉬면서 쉬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이 조수를 하죠 이거. 천천히. 예. 천천히. 왜냐면 그 초를 비면은 이거 영 하면 이거 초를 영 못하려고 이거 서게 됩니다. 네, 예, 예. 오른쪽으로 비영 서고 그냥 왼쪽으로 비면 영 혼줄로 영 서면은 그걸 이제 싹 그거든요. 예. 그 알겠는데 예. 가락 그 템포가 좀 이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예. 좀 천천히 쉬면서 하라고 하는 예. 뜻인 것 같아요 노동요가. 이 동작에 맞춰서 하지 이게 천천히. 이것에 맞춰서. 예. 예. 너무 빨리 하면 이제 예. 빨리 지키니까. 예. 그 지는 것도 힘드니까 예. 너무 빨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 저 사진을 받은 걸 봤는데 요 사진이 있어요. 요 사진은 어디 사진입니까? 이거 걸궁 이거 걸궁팀 예, 사진 같은데. 걸궁 하죠. 예. 걸궁 요 때는 어떤 이거 지금 수영 하시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예. 시험 만들어 이때는 가지고 이거 다 이거 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천장 저- 역할인가요? 이게? 예, 천장 우리 이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구대 전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머리 위에 그저 네. 요건 쓴 위에 구대 전사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예. 시험도 만들어 하고 이거. 이때 지금 막 이제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때는 어떤 소리를 하고 노래하셨습니까? 요런 행사할 때는 주로 이 행사할 때는 주로 소리가 잘 없고 예. 이제 그 걸국만 하면서 그 춤만 추는 거니까. 여기 지금 요것은 이제 상해 소리. 상해 소리 어떻게 해요? 아까 했던 건데 저기 하면 예. 어흥청 어흥우세는 전체가 다 전체적으로 예. 후렴. 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어허낭청 어흥우 오만 나를 알려줘. 어허낭청 어허요. 그렇게 해보시죠 이제. 소리 다 잊어버려. 예. 아,
아니거나 뭐 이제 다 이제. 자, 요게 지금 행사할 때 그 소리를 한번 듣다 예, 이거 신제유에서 해달라는 이거 저 상해 소리 해보자. 상해 소리 할 때 여기 지금 요 분들은 지금 상주 역할을 하시는 이거 거죠? 이게 그 옛날은 그 여자들이 같은 친척끼리나 동네 분들 친한 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이제 하면 그 배나 민영 환피를 해가지고 자, 외형 꼽을 해서 이제 그 가지고 머리에 씁니다. 이런 거 할 때도 또 자문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이거 어떻게 하라 이게 예, 나가 다 지시키셔서 그러니까 지금 예. 전통을 제주도 예전에 했던 전통을 유지하는 방식들 다 이게 예. 재현하시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탐나만하잖아요. 이거 탄나무라지 그죠. 요게 지금 선생님 어르신이고 예. 예. 이때는 이게 노동요를 부르는 분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노동연수 이거 이거 그냥 걸국만 촬영만 걸궁에서 막 춤만 이렇게 춤만 추는 거니까. 춤추는 상황이고. 탐나 52에 탐나 아주문하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 전통 문화가 지금 어느 정도 보존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탐나문화재가 있긴 합니다만 매년은. 보전이 이제 나이든 분들 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 보전이 저 옛날 생한 것은 이제 다 사라져가고. 예. 이 탐나문화재를 계속 하더라도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탐나문화재를 계속 큰 비용 들이면서 하는 건데 예. 잘못 이제 만약에 몸이 좀 괜찮다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괜찮으면 뭐 이제 크게 하고 싶은 건 없습니까? 예. 뭐 나이가 뭐 90다 돼가는데 뭐 저는 뭐. 자 그러면 우리 아드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살아오실 때 보면 교사 선생 이렇게 선생 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소리도 하고 이럴 때 마을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 소리로 봉사활동한 건 아니고요. 그 교직이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삼형제 치고 그래서 가정에 좀 힘들게 살았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를 안 나고 우리가 별도로 나와서 우리가 가정 생활이 이렇게 예, 저 교사 생활을 하더라도 예. 생활이 여유는 많지는 않았고 아예. 예. 그래서 복학으로 전부 다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뭐 저도 뭐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부산 가서 살다 보니까 해갖고 실제 그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뭐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님 한 8년 동안 그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형제끼리도 우애 없이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생활할까 그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살아남는 걸 배운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아버님은 그 동네 어머님 그 장례식 때 염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제사 유괴문화라든가 그 제사 장례에 대한 게뭐 산소 봉헌하고 이런 게 그래서 염을 직접 하십니다. 염을 직접 염도 직접 그래서 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모든 걸 전부 다 맡아서 했었어요. 맡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배워서 지금까지 그런 것 같은데 그 뭐냐면 직장 교편할 때는 못했고 퇴직한 후에야 이제 이렇게 그 탐나문화재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아버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예 우리도 이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서 그 할 때도 한 2번 갔다 왔어요. 그게. 네. 그래서 했는데, 저도 저 용담 일동에서 예.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인가 아마 그 할 때 저도 참여해서 했었는데 같이 모시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참 구성지고 이 나이 들어가니까 이 목소리가 막 변해버렸어요. 소리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이제는 목소리가 다 변해버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강계선 어르신께서는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고 예. 제가 소개할 때 삶과 전통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거에 걸맞게 노래 하나를 딱 하신다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 딱 지정해가지고 뭘 하기가 뭐하고 이 목도 소리라든지 예. 목도라는 것은 이게 옛날엔 그 초가집을 지정해도 우리 오전에는 그 길이 마차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우뚝지로 그 나무를 다 메워죠. 목도 소리도 이제 어영천하 어영처 그건 헛소리고 예. 우리 여권이네 하면 어영천하 어영처 양단업계 숨은 거름 어영천하 어영처 늦어 실적 새만골랑 어영천하 어영처. 그래서 이제 그걸 매가면서 이제 그 소리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까? 이거 이제 아니 제일 전통 소리 중에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일 좋고 무서운 건 그런 거 정한 건 없고 정한 건 예, 그냥 없고. 그 일월째 당시에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소리 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지 좀 시간도 된 것 같은데 그 살아온 인생에서 반추했을 때 손자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손자들이 이제 참 어머니 집에 사람이 좀 오래 살아가지고 아이들 좀 크면서 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손자들이 나 항상 하는 말인데 손자들 보고도 남을 괴롭히질 말라. 자기가 봉사해서 자기가 손해가는 건 좋지만은 남을 손해가게 하지 말고 괴롭히질 말고 예, 정직하게만 살라고 난 아주 정직하게. 예. 이제 예. 남을 도울 생각만 하라. 나는 오늘 얘기를 안 하면 집에서 잠잘 때 후회할 것 같은 얘기 있습니까 혹시? 왜 후회 뭐 그런 건 그런 거 없고? 아닙니다. 할 얘기 다 했습니까? 예, 이제 뭐 자식들 이게 좀 다 크고 손자들도 뭐 하니까 아들 삼형제는 자 생각한 대로 잘 컸습니까? 예, 잘 컸습니다. 예. 그런데 학교 하나 지금까지 억울한 것이 뭐냐면은 학교 하나 제대로 못 신 게 나는 억울하다고 말이죠. 내가 이제 본국을 타면서 그 새로운 사람이 사람 만들 생각을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시겠으면 내가 덜록을 하겠는데 돈은 가져 있으면서도 학교 사람 만들 생각은 아니고 돈 만들 생각밖에 아니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제일 억울한 게 우리 그게 아드님 아까 할아버님이 저 국회에도 가전했어. 몇 년 가셨다가 어떤 돌아가시면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얘기했는데 한 2년 살아신가 그래도 해방되니까 들어와 주게니까 이런 강제 노역 같은 거네. 징용 강제 징용. 강제징용 맞죠. 예. 강제징용 이제 제일 처음은 징용의 성산으로 그 연락선이 이 군대원 화동선 윤선이 성산으로만 다녔어요. 성산에 다니면 그 노선을 해가지고 저성강지에 사람 태우고 그 소문도 내리고 하는데 성산으로 이제 가니까 제일 처음 공출 나오니까 차마 아이들 놔두고 가지 못하니까 이제 단축 공장에 가서 부쟁 떼들 파가지고 가방 묻어두고 배를 안 타버렸어요. 안 타보니까 그 맨장하고 맨석에 들어와가지고 보리공출 밭질을 할 때 그 외할아버지 사촌 동생이 반장이었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반장을 심어다 때려보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하루방 다 죽음째 나오니 아버지가 그 생각도 아니고 갖다 톡 잡혀버렸어요. 아 그래서 잡혀보니까 북해도 공출을 가기로 약속해가지고 북해도 공출을 가버렸지. 강제징용도 갔다 오시고 그래. 그 우리 저 아버지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 쭉 하셨습니까?
네, 가끔 뭐 제사 때나 뭐 가끔 예,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냥 남한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날 예. 자꾸 지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생애구슬 인터뷰로서 성산읍 오조리의 강계선 어르신을 모시고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소래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